여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한쪽 두 쪽만 읽은 것과 다름없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 같이 하신 분은 우리 지방 소멸에 대해서 온몸으로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실제 행동으로 싸우시는 서울시립대 정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자,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학생들과 함께 도시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도시를 오래 공부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로컬 살리는데 제 남은 인생을 걸었습니다. 여러 이제 지역을 다니는 이야기를 저도 유튜브 요즘은 좀 뜸한데 유튜브도 합니다. 도시의 정석. 알겠습니다. 사실 교수님 하면은 많이 떠오르는 단어들이 지역민국, 그다음에 일백탈수. 예. 그런 용어들은 어떤 뜻이 있는 건가요? 1년 동안 대한민국 로컬을 쭉 머물면서 이렇게 그곳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또 그분들의 삶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렸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만병의 근원은 계속 수도권 인구가 늘어나는 거고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를 뺏겨서 이제는 이제 간당 소멸 직전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구가 오히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것도 1년에 100만 명 1년에 100만 명씩. 10년 동안 한 1000만 명. 100탈수 한다면 1년에 100만 명이 탈수도권을 한다면 그렇고 그 행복한 삶을 찾아 떠난 사람들이 그저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같은 마음을 가진 같은 꿈을 가진 분들이 같은 지역에 모여서 우리가 꿈꾸었던 우리가 주인인 민국, 지역 민국을 만들자. 그게 100탈수 지역 민국 운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이 좀 살 만한 도시가 되려면은 기본적인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셨고, 저는 그걸 이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고유성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유니크하게 킵할 거냐,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 조금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 설계는 딱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도시의 기본을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도시만의 고유성을 키우는 겁니다. 그 고유성을 알겠습니다. 가지고 이 도시의 경쟁력을 만드는 겁니다. 전 심플하네요, 진짜. 그렇죠. 기본과 고유성. 그렇죠. 지방 로컬의 소도시들은 기본이 많이 딸리죠. 일자리도 적고 뭐 주거 환경도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 뭐 예술 이런 편의 시설들, 그리고 가장 취약한 중에 하나가 교통인데 특히 대중교통. 이 지방의 소도시들이 이 기본 중에 가장 지금 취약한 대중교통 여건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돼요. 맞아요. 지금 대중교통으로 가장 가성비 좋은 거는 BRT. 버스로 이 주요 지점만 자가용보다 빨리 다니게 해주는 요게 이제 가장 가성비가 좋으니까 지역 간 연결을 이렇게 해주면 그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서울의 간선 버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지역을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고속철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국토교통부, 코레일 그리고 광역기초 지방정부가 함께 역할을 분담해서 BRT 또는 이런 철도로 wen만한 지방 중소도시들을 자가용보다 빨리 연결하는 이런 대중교통망을 짜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작은 지방정부, 지방의 소도시들이 하나하나가 경쟁력을 키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문제는 뭐냐면 이 지방 소도시들이 에너지를 대부분 수도권에 뺏긴 상태에서 인근 소도시들끼리 제로섬 게임을 해요. 인구 뺏고 뺏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두 번째 지방정부의 이 생존 전략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제로섬 게임의 이 판을 바꿔야 된다. 맞습니다. 윈윈으로 가야 된다. 그럼 윈윈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 대안이 있어요. 하나는 통합, 메가시티, 연합. 도시연합, 행정구역 다 그대로 두고 고유성 유지하면서 대중교통 연결해주고 그래서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 만들고 그 다음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서로 함께할 일을 찾아야 돼요. 이 행정구역 단위로 경쟁할 게 아니라 우리 인접한 시군들 4개가 우리는 마치 하나의 경제권이니까 어떤 시설도 함께 유치하고 함께 쓰고 이런 식의 연합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 그 포인트 좋네요. 통합이냐 연합이냐. 이제 고유성 얘기하셨는데 지방이 이제 제대로 살려면 자기의 고유성을 개발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고유성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지방 정부들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걸 살리기 위해서 잘하고 있는 지방 정부가 얼마나 될까? 저는 정말 하동하고는 아무런 연고가 없던 데인데 가장 먼저 하동에서 한 달 살이를 했던 이유는 우연한 기회에 하동의 매력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야, 하동이라는 데는 산중의 최고의 산
지리산이 있고 강중에 강 섬진강이 있고 남해바다가 있는 곳이에요. 제가 하동 군수님을 만났어요. 예. 한 달 살이 끝물에. 예. 그래서 하동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근데 딱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에서 하동에 오려면 시외버스를 타면 한 4시간 걸려요. 그보다 빠른 방법은 고속철도를 예. 타고 오면 저기 구례구역에 내려요. 예. 근데 구례구역은 전남 구례군이죠. 그럼 전남 구례군 구례구역 앞에서 하동까지 오는 버스가 있을 턱이 없죠.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대단히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건의드린 게 하동 군수님하고 구례 군수님 만나셔서 자가용보다 빨리 연결하는 그렇죠. 대중교통을 운행하시라. 친환경 버스를 운행하시라. 그렇죠. 예. 그걸 건의를 드렸죠. 예. 근데 거기에서 제가 한 걸음 더 나간 게 올라가서 산청, 그다음에 함양, 그다음에 남원까지. 그렇죠. 지리산을 에워싸고 산은, 있는 5개 시군의 최단거리 도로는 이미 나 있어요. 예, 한 예. 200km밖에 안 돼요. 맞아. 예. 그 도로상에 이런 친환경 서울로 말하면 BRT를 운행을 하면 그러면 아마 한 바퀴 도는데 한 3-4시간. 남원에서 하동까지도 1시간 남짓이면 와요. 그러면 남원하고 하동이 지금은 대중교통으로는 엄두도 못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점들을 선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쟁력이 더 생기는데 그러니까 상생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근데 연합이죠. 근데 우리가 고유성을 살리는 방법이 사실은 지금은 이제 지자체가 그 역할을 책임지다 보니까 지자체장 내지는 지자체 누군가의 생각이 정말 탁월하면 잘 되는 거고 안 좋으면 망하는 거고 사실 이게 원샷 원킬이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방식을 탈피해야 될까?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게임을 하기보다는 확률의 게임을 해야 된다.